남자의 멋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느낌까지 섬세한 비엘가르댕 드레스셔츠. 신선해 보이는 그의 모습이 좋다. 비엘가르댕 드레스셔츠. 우담바라. 비구니 그녀의 가슴은 불꽃인가 연꽃인가. 타오르는 욕망, 구도, 깨달음. 우담바라. 비구니의 방황과 갈등을 대담하게 그려낸 남지심 장편 소설 우담바라. 책은 마음의 선물입니다. 주는 정성, 받는 기쁨이 함께하는 고려원 선물 세트. 변기 청소엔 청청이 척척이죠. 때와 얼룩을 말끔히 냄새까지 없애주는 자동 변기 세척제 리더 청청. 변기 청소 넣어만 주세요. 리더 청청. 아기의 빠른 성장 발육을 위해 미아리산 IG. 미아리산 IG는 아기의 우유나 이유식에 넣어 먹이는 유아용 정장 영양제입니다. 설사 소화불량일 때는 양을 늘려주세요. 청계약품 미아리산 IG. 우리의 이유식은 아침, 점심, 저녁이 달라. 잘 먹지. 끼니마다 다른 걸 주는데 영양도 골고루 수밖에. 얘 이름이 뭔데? 세세대 새로운 선택 밀루파 메일. 밀루파 메일. 옛부터 허약한 어린이에겐 한방 보약을 먹였어. 한방약을 현대화한 키디. 신경질적인 어린이, 식은땀을 흘리는 어린이, 오줌 싸개 어린이에게 키디. 허약 체질 개선제 키디. 삼익제약. 좋은 보일러일수록 연통 온도가 낮다죠. 연통 온도가 낮아 비닐도 변하지 않는 스마일 보일러. 스마일 보일러는 열을 3단계로 흡수하기 때문에 열 낭비가 거의 없습니다. 청소도 간편한 연료 절약형이에요. 웃으면서 다시 찾는 스마일 보일러. 아니, 불덩이잖아. 착한하게 열났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브루펜. 열이 내리네. 착한하게 헤어낸 브루펜 시럽 3일 제약. 다시다. 어디에 쓰세요? 구수한 국물에 쓰죠. 졸일 때, 무칠 때 두루두루 쓴다고요. 무침에 조림볶음. 다시다 하나면 충분하지요. 제거기 다시다. 큐티 행운 잔치. 큐티 포장에 아기 그림 한 장을 보내주십시오. 1000명을 추첨. 아기 요람, 조립 완구, 나들이 가방, 어깨 멜빵을 드려요. 6월 26일까지. 새로워진 혁신 세제 뉴스파크. 두 가지 효소와 AOS의 상승작용으로 찌든 때까지 쏙 빼줍니다. 아우 정말 하얘졌네. 뉴스파크가 선수네요, 선수. 두 가지 효소의 뉴스파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월 9일 음력으로 5월 6일 금요일 아침을 달린다의 주병진입니다. 왕영은입니다. 최근 들어서 국제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우리 주변에서 외국 상품, 수입된 외국 상품들을 아주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주 고급품에서 생활 필수품에 이르기까지 아주 그 종류도 다양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분별한 그 품목 선택과 또 거기에 따른 과소비 현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물론 서로가 모자라는 점을 보완해 나간다는 면에서야 수입이 불가피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은요. 네. 우리의 맛과 멋을 지켜나가면서 남의 것을 받아들이는 우리 스스로의 자세가 절실하게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아침을 달린다 시작하겠습니다. 날씨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전 해상에 내려져 있는 폭풍주의보가 계속 발효 중이라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전국적으로 흐리고 비가 내리다가 오후에 중서부 지방을 시작으로 점차 개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도 17도에서 24도가량의 분포로 어제에 이어서 더위가 한풀 꺾인 정도의 아주 활동하기 적당한 기온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책이 없어서 읽지 못한다 이라는 말은 옛날 이야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요즘에 그 아이들의 조기 교육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아기 또 아동 도서가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주부 리포터 장희옥 씨가 취재를 다녀오셨거든요. 같이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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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요즘 아이들이요.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아마 동화책이나 그림책 몇 권 정도 읽어보지 않은 아이들 거의 없을 거예요. 그만큼 책도 많고 또 접할 기회도 많아졌는데 책을 많이 본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성장 단계에 맞는 책을 본다는 것은 더더욱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아이들의 성장 단계에 맞는 책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네, 최근 몇 년 동안에 아동 도서가 갑자기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최근 몇 년 동안의 아동 도서가 갑자기 쏟아지고 있는데요. 양적인 면에서도 물론 많지만은 내용 면에서도 아주 다양해지고 있고 특히 취약전의 아동들을 위해서 읽는 책보다는 보고 듣는 위주의 책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부모들의 조기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어릴 때부터 책을 가까이 하게 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게 되는데 어릴 때 받은 자극이나 경험일수록 그 영향이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때묻지 않은 아이들의 정서 교육을 위해서는 그 아이의 연령이나 또 성장 단계에 가장 적합한 책을 골라줘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부모의 욕심에 앞서서 그 아이에게 맞지 않는 책을 읽게 한다거나 또 너무 많은 양의 책을 읽히는 것도 오히려 책으로부터 아이를 멀리하게 되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네, 이게 둘 다 아직 학교 들어가기 전 아이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아이들 책 많이 사주세요? 예, 종종 여기 나와서 책 구경도 시켜주고, 그리고 책은 이제 그냥 애들이 보는 걸로 그냥 아무렇게나 골라주고 있는데. 네. 아이가 조금 산만한 편이라서요. 정서적으로 안정감 있는 책을 주로 사주고 있어요. 네. 책 고르시는데 어려운 점은 없으세요? 그래서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좀 그 점이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얘 정도 되는 애들은 그냥 색상이나 단순한 것들부터 먼저. 네, 저렇게 갓난 아이 때부터 책을 가까이 하게 하려는 어머니 노력이 참 대단한데요. 네. 눈으로 읽는 데 미숙한 유아들을 위해서 요즘은 소리나 그림을 입체적으로 사용하는 장난감 책이라든가 또 카드 모양으로 된 것들도 많이 나와서 더욱 가까이 아이와 친해질 수 있습니다. 아동들에게는 어떤 점에 가장 신경을 써서 책을 골라줘야 할까요? 한 두 가지 면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봐요. 하나는 아동의 성장 발달의 단계에 따른 도서를 골라줘야 되고 하나는 어린이의 환경에 맞는 도서를 골라줘야 됩니다. 발달 단계에 따른 도서는 취약전의 생활 동화가 알맞죠. 어린이의 생활 속에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거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동화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취약전에 대개 이서부화가 주어지고 있어요. 이서부화는 우리가 다 같이 아는 바와 같이 흑백 논리, 절망적인 결말, 또 부정적인 시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품은 좀 더 나이 든 다음에 주어져도 좋을 것 같아요. 환경에 따른 그 책은 우리 어른들도 자기 환경에 알맞는 도서를 읽어야 되시지 아이들도 그래요. 예를 들면 이혼한 가정에 있어서 아이의 문제인데 이혼한 가정에 있는 아이에게 늘 백설공주나 콩쥐팥쥐나 신데렐라 같은 작품을 주면은 그래서 그 속에 나오는 악독한 계모상을 심어주면은 실제 가정에 있는 자기의 어머니는 상당히 선량한 분이라도 아이들은 악독한 계모라고 생각하게 될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이를 먼저 진단을 하고 그 진단에 알맞는 도서를 선택해 줘야겠지요.
네, 어린아이에게 좋은 책을 읽히기 위해서는 책을 쓰는 작가나 만들어내는 모든 관계자의 올바른 애정과 관심이 중요하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역시 부모들의 태도입니다. 잘 팔리는 책, 아이가 원하는 책이라고 무조건 사주기보다는 한 권의 책이라도 부모가 먼저 읽어본 다음에 그 아이에게 적합한가를 알아보고 권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슨 빵이지? 개구리빵 또. 지금 선생님이 들려주신 얘기가 뭐예요? 까마귀랑요. 까마귀랑 또 누구지? 형제. 까마귀 형제? 우리 친구는 집에 동화책 많이 있어요? 네. 어떤 책들이 있어요? 신데렐라도 있고요. 복숭아 동자도 있고요. 읽은 책 중에서 가장 재미있었던 책이 어떤 책이에요? 미키와 도날드요. 아, 미키와 도날드. 미키와 도날드 얘기 좀 해줘봐요. 그거는 다 모르겠다. 그동안 읽었던 책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이 어떤 책이에요? 백설공주요. 아, 백설공주. 네. 방금 들으신 것처럼 우리나라 아이들 같은 경우 한국 전래 동화보다는 외국 동화를 많이 읽고 또 기억하는데요. 85년도 통계 자료를 보니까 취학 아동이 취학 전에 보거나 들어서 알고 있는 이야기로는 이솝우화가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이 외국 동화, 그리고 우리 전래 동화는 전체의 50% 미만이 읽어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같은 종류의 이야기인 백설공주와 콩쥐팥쥐 경우도 백설공주를 더 많은 아이들이 읽어봤다고 했어요. 아이들에게 그림을 그리게 해보면은 로봇을 잘 그린다든지 또 서양 그 미인의 모습을 잘 그리는데 이것이 결국은 그런 어릴 때부터 외국 도서를 많이 본 데서 온 영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흔히 저 신데렐라는 알아도 콩쥐팥쥐는 모른다 하는 것도 결국 같은 얘기인데 앞으로는 이 아동 도서가 우선 내용 면에 있어서는 우리의 정서와 어리 담긴 이런 작품이래야만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작품을 쓰는 작가도 우리 작가에 의해서 우리 어리 담긴 이제 그런 작품을 써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림도 우리 화가들에 의해서 그려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의식이라든지 시각의 이 문화가 서양 예속화돼 가고 이것은 자연히 어린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어떤 그 컴플렉스, 서양에 대한 어떤 그 컴플렉스를 심어줄 것이고, 그건 점점 자라면서 어른이 된 뒤에는 서양에 대해서 어떤 그 서양 사람들에 대한 좌절감 비슷한 이런 의식을 심어주지 않을까, 이것이 걱정이 됩니다. 문제는 워낙 외국의 것이 많고, 그리고 우리의 것이 기왕에 적었다면 새로 만들어지기라도 해야 될 텐데 창작품들은 오히려 어머니들이 또 손길이 안 가는 것 같은 문제도 있네요. 그래요. 지금 저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 우리의 정서와 어리담긴 그림도 그렇고 글도 그렇고 그런 것을 보면 아이들이 나와 닮았으니까 또 내 주변에 있는 것들과 닮았으니까 훨씬 더 친숙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 더더욱 신경을 써야겠고요. 그런데 특히 중요한 것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발달 단계에 맞는 책을 골라준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유아기 3, 4세 같은 경우는 사물을 기억하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생활용품이라든가 동식물의 모양, 또 가족 구성, 간단한 숫자 개념 등을 익힐 수 있는 책을 보여주는 게 좋겠고, 그다음 유아 전기 한 5, 6세가량의 아이들은 지적이나 정서적인 호기심이 발달하는 시기로서 동물들을 특히 좋아하니까요. 그림 위주로 된 전래 동화나 해외 명작, 또 창작 동화 같은 것도 좋겠고,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 소리나 움직임 등을 응용한 지능 개발 도서를 이때 권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유아 후기라고 하는 7, 8세 학교 들어가기 바로 직전 나이쯤 되겠는데요. 이때는 이제 생활 규범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또 도덕적인 가치 판단의 기준도 서는 그런 단계니까 전래 동화라든가 우화, 그리고 위인의 어린 시절의 일화 같은 것이 담긴 책들을 보여주면은 더더욱 좋겠습니다. 네. 자, 되게 자녀분은 몇 살입니까? 저희 아이는 지금 3살이거든요. 네. 근데 한 10개월 정도부터 저는 책을 줬어요. 근데 지금 3살인데 책을 아주 좋아하고 있거든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 그 생후 1개월 된 아이에게 책장을 넘겨주면은 눈동자가 따라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1개월 때부터? 네, 1개월 때. 태아 때부터 이
그걸 태아 때부터 볼 수야 없겠지. 아니, 볼 수가 없고. 그때는 뭐 청각 정도는. 네, 청각 정도 예, 한다고 그렇죠. 하니까 뭐 1개월 아니라 그 전에라도 예. 따라오겠지요. 그래요. 생후 1개월 된 아이도 볼 수 있을 만큼 그 어릴 때부터 자주 접하게 해줌으로써 아이들이 쉽게 친숙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책을 읽히는 것이 첫째는 중요하지만은 지금 말씀드린 거, 그러니까 발달 단계에 맞는 것을 골라주는 것이 가장 좋겠고요. 또 같은 유아라도 같은 나이의 아이라도 어른도 개인차가 있듯이 아이들도 다 개인차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아이를 잘 관찰해서 네. 우리 아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가를 잘 보고 난 다음에 그 단계에 맞는 책을 골라주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게 책을 많이 보여주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엄마랑 함께 상호작용, 그러니까 이야기도 들려주고 또 동물 소리 같은 거 내주면서 흉내도 내보게 하면은 아이가 다 직접 표현은 못하더라도 이해는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면으로 자꾸 교육을 시켜주면은 더욱더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옛날에는 어머님들 또 할아버님, 할머님들이 그 무릎에 이렇게 눕혀놓고선 그렇죠. 옛날 얘기도 네. 들려주고 했는데 네. 요즘 그 외국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외국 동화만 들려주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그냥 카세트만 들려주고 하는데 엄마의 목소리가 더욱 좋겠죠. 그리고 또 아이들이 전혀 뭐 책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시기니까 그렇죠. 특별히 어머니들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죠. 물론입니다. 네. 어머니가 가장 훌륭한 교사가 돼야 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정혁 씨.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부들에게 아주 좋은 정보가 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여러분들은 책을 고르실 때 어떤 기준으로 고르고 계십니까? 내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떤 내용이고 또 지금 내 아이가 몇 살이니까 이럴 때는 어느 정도의 수준이면 적합하겠다라는 걸 감지할 수 있는 분은 어머니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항상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시각이 7시 54분, 여러분들께서는 생방송 아침을 달린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부부 영상 편지 아주 매일매일 그 많은 사연들이 도착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양천구 목 1동 아파트에서 부인 이형은 씨가 남편 배명섭 씨에게 보내는 첫날 밤에 관한 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명섭 씨 보세요. 오늘 문득 앨범을 정리하면서 한 장의 사진을 보는 순간 웃음을 참지 못했답니다. 연애 시절부터 당신의 무뚝뚝한 성격, 엉뚱한 화술이 무척이나 좋았지만 결혼 첫날만큼은 다정한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거든요. 5년 동안의 연애 시절에 비해서 약혼 결혼이 빨리 진행돼서 당신과 저는 하루가 20시간이라 할 만큼 바쁜 나날을 보냈지요.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지로 떠나게 됐을 때 비로소 우리가 부부가 되었다는 기대와 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설레임으로 제 마음은 부풀어 있었습니다. 여행지에 도착해서 짐을 푼 우리는 마침 그 호텔에서 개최하는 신혼부부들을 위한 축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지요. 왠지 재미있고 기념이 될 것 같아서 피곤도 잊은 채 당신과 저는 그곳으로 갔어요. 사회자의 노련한 솜씨로 노래, 게임, 퀴즈 등등 즐거운 시간이 계속되는 동안 갑자기 불을 끄고 촛불을 켜주면서 신랑들에게 신부의 귀에 얼굴을 가까이 하게 한 다음 첫날 밤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라고 그랬어요. 순간 그 장소의 분위기는 숙연해지기까지 하고 저도 당신이 뭐라고 해줄까라는 기대와 설레임. 연애 시절 애정의 표현이라고는 전혀 할 줄 몰랐던 당신이지만은 이 시간만큼은 해주리라 기대하면서 눈을 감고 조용히 있었어요. 하지만 귀를 빤히 쳐다보면서 하신 당신의 말은 야, 너 귓밥 참 많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결국 주위의 시선은 아랑곳 않고 큰 소리로 왜 그러세요? 잠깐 봤습니다. 웃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원래 당신이 누가 시켜서 애정 표현을 하는 사람이 아닌 줄은 알았지만 그래도 서운함과 섭섭한 마음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따지는 나에게 당신은 말로만 하는 사랑보다는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곧바로 저의 화는 풀어졌지만은 그 사건은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추억이 될 겁니다. 명섭 씨. 5개월 후면은 태어날 아이가 당신을 닮았으면 하지만 아이도 무뚝뚝하고 또 엉뚱해질까 봐 조금은 걱정이 된답니다. 하지만 연애 시절보다 100% 다른 다정해지려고 노력하는 당신을 보면서 그 첫날 밤의 섭섭함은 눈 녹듯 없어져 버리고 마냥 행복하기만 합니다. 그래도 당신에게 애정 표현을 더욱 바라는 저는 아직도 철부진가 봐요. 네. 아주 재밌었습니다. 귓밥 참 많다. 네. 어디 잠깐 기죠. 자, 이영은 씨와 배명섭 씨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왕영은 씨보다는 조금 덜한 것 같아요. 자, 두 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제가 네, 한번 말씀하십시오. 대학교 다닐 때요. 네. 제가 대학교 그 연합 서클을 했거든요. 네. 거기서 만나게 됐습니다. 아, 연합 서클에서 만나셨는데 어떤 서클인데요? CCC라고요. 네. 그 기독교 단체 서클인데요. 거기서 만났어요. 네. 거기서 이제 저기 또 호산나라는 모임이 있었거든요. 다른 그 네네. 찬양 모임이라 그래가지고 네. 노래에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 모여서요. 네. 이 사람은 기타를 치고요. 저는 율동을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주 일주일마다 한 번씩 만나니까요. 학교는 다르더라도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됐어요. 네, 아주 호흡이 척척 맞으셨군요. 5년 동안 연애하셨죠? 네. 네, 아주 오랜 기간을 연애하셨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네. 근데 5년 동안 지켜보신 남편, 워낙에 무뚝뚝하고 엉뚱한 화술이라고 표현을 예.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예를 들어주세요. 기가 막혔던 순간. 원래 연애할 때는 진짜 말이 없어가지고요. 네. 근데 그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제 마음에.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결혼해가지고 조카들하고 같이 이제 버스 저기 자가용 타고 차 타고 가는데 갑자기 그래 또 이제 조카가 달려라 한이라는 그 노래 있죠. 네. 네, 만화 영화 주제가. 만화 영화 주제가 하는데 그 노래를 갑자기 뒤에서 막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달려라 하니가 뭐냐요. 그래서 달려야 하니 그렇게 달려야 하니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는 애가 조카가 막 웃으면서 한이가 사람 이름인데.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웃고 하여튼 그런 면에서 또 특히 또 이제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만 그 상명여대 앞에 있는 자아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수 조아문 씨를 조아문 씨 아냐고 물어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조아문은 자아문 옆에 있는 게 조아문 아니야? 네, 여기서 달려야 하니? 네, 여기서 참 웃어야만 하니 이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 첫날 밤 그 귓속말로 귓밤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해명을 좀 해보시죠. 그래서 저는 거기서 뭐 귓밥이 많아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네. 뭐 귓밥 보이지도 않고. 근데 이제 그 제 옆에 이제 쭉 여러 부부들이 앉아 있는데 다 얘기를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뭐 제 바로 옆에 있는 부부도 뭐 사랑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식상한 것 같아가지고. 아니 식상하시다니요. 그런 얘기를 누구한테 그렇게 많이 하실까요? 아니 하도 연애를 오래 해서 그런지 그래가지고 그냥 저는 그냥 뭔가 해주기를 바라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눈까지 감고 기다리시고. 그냥 툭 던진 말이 그 말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어떤 표정을 지으셨습니까? 저는 멍했죠. 뭐 한마디로 말해서 가지고는 진짜 거기 편지 사진대로요. 네. 웃어야 할지 울어야 될지 그냥 거기서는 금방 웃었는데 나중에는 슬퍼지더라고요. 이런데 와서 또 그냥 신경질 나고 그냥 화가 나가지고. 아니 근데 남편이 굉장히 말수가 적다 그러셨는데 오늘 뵈니까 안 그런 것 같아요. 요즘 많이 달라지신 겁니까? 예. 그리고 좀 단점이 있다면요. 저희 시댁 식구나 친정 식구 있을 때는 말을 잘해요. 다른 사람들한테 잘하는데 저하고 단둘이 있을 때는 그렇게 말이 없어요. 다른 분들하고 이상하게 반대해요. 그렇게 되시더라고요. 너무 긴장하시는 거 아니에요? 남자분 중에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자기 표현을 마음속에 있는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입 밖을 꺼내질 않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 마음을 이렇게 만져보세요. 어떻게 마음을 만지면 따뜻합니까?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렇게 말로 표현은 안 해도 자상하신 편이세요? 그럴 것 같거든요. 네, 그래요. 그러긴 하지만 가끔 한 번씩 조금. 네. 지금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거의 5개월 좀 지났어요. 5개월이요? 6개월 좀 들어가요. 네, 5개월이나 뭐 6개월이나 마찬가지인데 아주 단 꿈을 꾸고 계실 그런 시기인데 이제 5개월 후면은 아기도 태어난다 그러셨죠? 네. 네. 아, 기대하고 계십니까?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딸 어느 쪽입니까? 그래서 저는 건강하게만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아들이건 딸이건 튼튼하게만 낳아다오. 네. 혹시 저 부부싸움 하셨습니까? 5개월 사이에? 그렇게 크게는 안 하고요. 네. 섭섭하게 해줘가지고요. 굉장히 아니 또 어떤 점이었냐면은 네. 일찍 온다는 사람이 전화도 없고 안 오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래서 저는 이제 저녁도 안 먹고 특히나 임신하면 또 배가 고프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배고파 죽겠는데 올 것 같은데도 안 와요. 그래서 계속 기다렸어요. 그래도 오려니 하고요. 11시가 돼도 안 오고 12시가 돼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조금만 드시고 안 드셨다 그래도 되는데. 글쎄요. 그래도 되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띵동 띵동 그래서 누구세요? 화가 나가지고 그랬더니
돌래 그 토마토를 사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미안하다고 이거 문 닫으려는 아저씨 두드려가지고 사왔다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냥 풀어줬죠. 뭐 사정 이야기하니까는. 아, 그런 방법을 쓰면 되겠군요. 네. 도마도입니다. 무엇이든지 구멍가게에서 하나 사들고 아니 안 들어가는 돼요. 방법. 도마도입니다. 네. 왜 부인이 평소에 도마도가 잡수고 싶다 그러셨어요? 예, 그렇기도 하고요. 그날 또 그 12시간 넘었어요. 이렇게 들어갔나요. 그래서 아무리 찾아봐도 뭐 살만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일 가게 아저씨가 문 닫길래 그냥 도마도 좀 달라고 했어요. 부인께서 먼저 처음에 연애 시절 때 프로포즈를 하셨을 것 같아요. 아닌데요? 아닌가요? 예. 아닌 것 남편께서 같아요. 정석대로 남편께서 하셨군요. 예, 연애할 때는 누가 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어머머. 이제 그러니까 와서. 그냥 했는데 결정적으로 제가 결혼하자는 건 제가 했죠. 네. 그때 어떤 장소에서 어떤 말투로 하셨습니까? 난 깃밥 많은 사람이 좋다. 뭐라 그러셨어요? 깃밥도 많고 그러니까 결혼합시다. 그건 아니죠. 분위기 있는 곳에서 그 말씀을 듣고 또 쾌히 승낙을. 글쎄 분위기 있는 곳에서 안 했어요. 그럼요.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그냥 워낙 성격이 그렇게 엉뚱하고요, 무뚝뚝하고 그러니까 네. 그냥 처음엔 또 농담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네. 아, 참 부럽습니다. 아무튼 두 분에게는 첫날 밤에 그 깃밥 참 많다. 바로 저 순간입니다. 바로 저 사진. 그 한마디가 평생 잊혀지지 않는 추억이 될 것 같으네요. 네. 영원히 행복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출연해 주신 두 분께는요. 저희 아침을 달린다에서 드리는 출연료와 함께 조이너스에서 드리는 여성 정장 한 벌,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잔피엘에서 드리는 남성 정장 한 벌, 그리고 조이너스에서 드리는 여성 정장 한 벌을 선물로 각각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주제는 부부싸움에 얽힌 사연을 보내주십시오. 이 사진도 한 장 함께 넣어서 보내주시는데요. 보내주실 것은 우편번호 150-72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1번지 MBC 교양제작국 아침을 달린다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침의 가요 산책인데요. 노래로 분위기를 바꿔보겠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뵙는 분인데요. 항상 이 웃는 표정이 우리들에게 친구처럼 느끼게 해주는 분입니다. 송창식 씨의 피리 부는 사나이를 정해 듣겠습니다. 나는 피리 부는 사나이 바람 따라가는 또도리 멋진 피리 하나 들고 다닌다 모진 비바람이 불어도 거센는 보라가 닥쳐도 은빛 피리 하나 물